반갑습니다. 오늘도 지식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안전보건 컨설팅인데요. 이 부분은 인증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컨설팅도 있고 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논의가 좀 큽니다. 차분히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니까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안전보건 컨설팅은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기업은 필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운영된 기업은 불과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더군다나 지금 올해 이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기는 한데, 2년 뒤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경영자 총연맹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매뉴얼을 다수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소규모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컨설팅 시장에서 하나의 큰 먹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4만 ISO 45001 인증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ISO 45001 인증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인증원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현재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자기 기업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하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컨설턴트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부나 경영자총연맹 같은 곳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업의 역량과 교육 부분으로 활용하시고, 여기서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ISO 45001 인증을 통해서 이걸 좀 객관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연결 지으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인증 컨설팅, 인증으로 이어지는 이런 전체에 모두 관여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이 각각의 컨설턴트들이 수익이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컨설턴트들은 일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부분만 컨설팅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ISO 45001 인증 컨설팅 부분에만 또 참여하실 수 있고, ISO 45001 인증 심사 부분에만 참여하실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부분을 모두 다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하실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컨설턴트의 활동 범위가 당연히 넓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턴트들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그러니까 즉 안전보건에 해당하는 ISO 45001 인증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그 심사원에서 약 한 4일 정도의 교육과 시험을 보면 심사원 보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5건 정도의 인증 심사에 참여하시면 통상 한 10건 정도 되는데, 뭐 5건 정도여도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각
인정기구, 국내 다수의 인정기구에서 그 ISO 45001 그 심사원 자격 증명을 해주고요. 카드도 하나 발급을 해줍니다. 물론 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초 발행할 때는 가입비하고 연회비해서 20만 원, 그 다음에부터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지속적으로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인증심사원 자격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축 이후에 인증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심사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유리하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돈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시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 약 한 80에서 90%가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사고가 여기서 발생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반드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법의 설립 취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사고들일 텐데요.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압사 사고라든가 전에 그 세월호 사고, 살균제 가습기 사건, 그리고 쿠팡 물류 화재, 뭐 타워크레인 붕괴 등등 우리 사회에는 지금 끊임없는 이런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 그러니까 뭐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 뭐 다양한 이름으로 있지만 자우지간 실질적 기업을 지배 운영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거를 사고를 좀 줄여보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 스스로 뭐 체계를 구축하고 뭐 예방한 시스템 갖추는 취지다. 이런 건 좋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어느 기업주도 뭐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가 죽는 걸 원하는 기업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어떻게 하면은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방어적인 논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컨설팅보다는 보다 기업주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요, 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라고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산업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시민재해는 아까 보셨던 뭐 살균제 가습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컨설팅 대상일 가수 높고요. 발생 시 오너 직접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대상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처벌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적용되는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처벌 대상이 사업주라는 거, 사장이라는 거. 이 사망 시에 그 1억 원,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그 사용주에게 부과된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저, 잘못 기재됐네요. 사망 일명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그 오너에게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기업은 동시에 관리 책임상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면 이 재해의 정의를 볼게요.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면 사망 1명, 부상 2명, 질병 3명. 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별 차이는 없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인데 2번, 3번에 부상과 질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사망 1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의 벌금, 보상 질병의 경우 7년의 징역, 1억 원의 벌금이 됩니다만 이건 문제 별로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법인 같은 경우 50억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경영 책임자 CEO에게 어떤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느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재해 재발 방지, 뭐 시정상 이행 조치, 뭐 관리사회 조치 이거 보시면 2번, 3번, 4번은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당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문제도 안 되고 안 하면은 이 이행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들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2, 3, 4번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해 이게 핵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망, 질병, 부상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용어의 정의 이 부분들은 그냥 대충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거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다음에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의 인원과 자원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당해 연도에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그 이행의 결과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이 일련의 과정 이걸 통상적으로 PDCA라고 합니다. 이거는 ISO 45001에도 동일하게 PDCA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한 매뉴얼은 ISO 45001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만들긴 하였으나 이걸 가지고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구축을 하였을 때 과연 나중에 구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의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ISO라고 하는 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문제를 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축은 뭐 그걸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이행의 문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PDCA가 되고요. 그 PDCA라는 것은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실행을 하고 그걸 실행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뭐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이 과정.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ISO 45001이든 3700이든 9001이든 14001이든 이런 부분들은 다 경영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영 시스템은 어떤 형태든 기업에서 있습니다. 그 묵시적이든 뭐 아니면 명시적이든 간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객관화 시켜서 이거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두루 직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40대 중반에서 한 60대 초반까지 저희 이 콘텐츠에 타겟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비교적 좋은 직장,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를 했으면 기업 경영에 대해서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회사의 사정 또 개인의 사정으로 회사를 조기나 퇴직하시거나 정년을 맞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자녀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럼 어, 떤 형태로 돈을 벌 거냐 그러면 첫 번째 뭐
새로운 직장을 찾겠다. 근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 내가 뭐 장사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방식, 이거밖에 남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단순 노무, 이 노역 제공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창업 중에서도 지식 서비스 창업이 있고 일반 창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창업은 이제 소상공인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뭐 술집, 밥집, 뭐 블라블라 해서 다양한 이런 가게들. 근데 요새 어렵습니다. 창업했다 성공할 가능성은 솔직히 5% 미만입니다. 자, 근데 실패했을 때는 거기에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뭐 생각만 하시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돈을 추가로 더 벌어야 되는데 벌려고 들어갔다가 있는 것까지 넣고 나온다? 아, 이거 굉장히 크게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냐?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자. 필요한 건 내 머리,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발표할 수 있는데 역량,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약간의 페이퍼. 실제로 돈 들어갈 게 종이값 외에는 별로 들어갈 게 없죠, 이게 사실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컨설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컨설팅이 원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하면 사실은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죠.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컨설팅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소스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이를 인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찾아오시면 그냥 저희가 뭐 무료로 언제든지 알려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거를 원고를 별도로 만들거나 편집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좋은 직장에서 40대 중후반에서 50대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경영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웠고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했던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무슨 데이터니 AI니 블라블라 많은 영역들이 뭐 들어온다 해더라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나 축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 인증에 관련돼서는 제가 차후에 동영상을 세부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것만 동영상을 올려도 이건 수십 시간짜리입니다. 이것도 인증 부분까지 한다면 이 또한 수십 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찍어서 올리면 다른 얘기들을 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컨설턴트로 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매우 많습니다. 멘토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가족 친화 인증, 뭐 벤처 인증, 뭐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수백 종에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분은, 나 수출 쪽 관련된 게 잘 맞아. 그럼 수출 바우처 관련된 거 알려드리는 게 좋을 거고요. 나는 소상공인들 이런 네트워크 있어갖고, 그런 분들은 소상공인 관련돼서 컨설팅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 관계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시리즈로 계속 올리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것들이 있다. 아, 그래? 안전보건 관리체 구축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인증하고 연결돼? 내가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예, 대학을 졸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다 경영지도사 자격을 하나 취득하, 아유, 더 좋죠, 그러면. 그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일단 제목이나 개괄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요 세부적인 것들을 말씀드림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고급 기술까지도 차후에 다 알려드릴 것은 약속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초기에 당분간 한 6개월 정도는
말씀드리고 있고 알려드려야 될 꼭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자신에게 맞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관련된 거를 뭐 한번 찾아보시고 좀 고도화시키시고 여기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 지인 중에 있으면 또 찾아가서 배우시고 이런 작업을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그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쪽 컨설팅 시장으로 나오신 분들은요, 절대 일이 없어서 돈을 못 벌진 않습니다. 자신의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련 지식은 내가 책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필려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 올려드리겠지만 정말로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도 그 중에 아주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컨설턴트는 가족 친화 인증 하나만 가지고 1년에 한 1억 정도를 법니다. 어떤 컨설턴트는 일터혁신 컨설팅 하나만 갖고도 한 1억 정도 법니다. 제가 다음 편에 올려드릴 건데 지금 NCS 컨설팅이 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박근혜 때 작품인데 지금 뭐 정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침체돼 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거 외에도요,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는 매우 많이 뽑습니다. 그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